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이고요. 어. 좀 됐어요. 로열 테넌바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이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작품도 많이 보신 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부다페스트 이제 그분이 그랜드 부다페스트도 문라이즈 유명하고 킹덤. 문라이즈 킹덤 등등 정말 인기가 많았죠. 독특한 특유의 그런 연출이 있어. 연출 스타일과 예뻐요. 미장센으로 유명하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막장 가족 한 가족이 나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흘러가요. 크고 작은 긴 시간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영화인데 가족 영화 덕후로서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덕후네. 그걸 그려야 돼요. 그 가게도를 또 그려야 될 수도 여러 있어요. 아 명 그래요? 있으니까. 펜 잡았습니다. 네, 우선 이제 주인공은 이 영화 제목과 동명의 로열 테넌바움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남성이고요. 로열 테넌바움은 이제 가족이 있어요. 와이프 애슐린 테넌바움이 있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3명 있어요. 그래서 이남 1녀인데 근데 이 세 그 자녀가 다 천재예요. 천재 셋을 길러요. 첫째 체스는 어렸을 때부터 각종 부동산 투자 이런 데 밝아가지고 돈도 많이 와. 벌고 막 사업도 벌리고 되게 투자 천재였어요. 10대 때부터. 둘째인 마고는 극작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문학상도 받고 되게 천재적인 애인데 얘는 입양아예요. 마고. 이름은 마고. 막내는 리치. 테니스 천재예요. 그래서 주니어 막 챔피언을 분야가 따고 다르니까. 막 엄청 유명한 테니스 선수예요. 이렇게 부모님도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나가는 금수저 가족으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천재들과 부모님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별거를 하게 돼요. 사이가 틀어져서 아버지가 나가 살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남아서 아들 둘과 이제 딸 하나를 기르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 살고 부모님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면서부터 이 천재 애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다 망해요, 셋 다. 이제 10대 초반에부터 이제 천재였던 아이들은 결국 어른이 돼서는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콩가루가 되는데 이 집을 나간 로열 이 아저씨는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혼자 호텔에 나가 살아요. 한 20년 넘게. 그리고 자식들은 체스는 이제 와이프랑 애들 둘 기르면서 잘 살다가 사고가 나서 와이프가 죽고 나서부터 약간 충격으로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들 둘이랑 같이 사는데 강박증이 생겨요. 안전 강박. 그러니까 사고로 와이프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아들들을 맨날 막 안전 대비 훈련시키고 막 강박증을 부리면서 막 집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둘째 마고 극작가 천재잖아요.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해서 정말 인생캐, 기네스 펠트로의 인생캐인데 하여튼 이 마고는 또 어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랑 둘이 사는데 맨날 욕실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막 탕목욕하고 담배 피고 막 거기서 혼자 텅 빈 눈으로 공허하게 살아가요. 그냥 사랑하지 않나? 남편은 전혀 이 와이프의 심리나 이런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각자 자기 전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눈으로 살다가 모종의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요. 막내 리치는 테니스 선수라고 했잖아요. 잘 나가요. 테니스 그럼 잘 연금을 치다가 받지 않았을까요? 메달을 안 땄나 보네. 그래요? 금메달 따야 주는 거 아니에요? 연금 얘기 나올 줄은 몰랐어. US 오픈 막 잘 이런 거 살고 나가고 있었을 것 메달 같은데. 상 받고 그러는데 네. 리치는 이복 누나의 마고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매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다가 결국 중요한 경기에서 사고를 쳐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그냥 테니스를 관두게 되는 거예요.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인생이 막 꼬이면서 집으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남매가 다 망해서 집에 다 모이게 돼요. 원래 천재였고 금수저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출발을 하는데 이 아버지인 로열이 호텔에서 20년 살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설마 돌아와요? 돈이 다 깨져요. 돈이 없어요. 바닥나고 이제 가족들이랑 다시 이제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돌아가기 좀 못 적었나 봐요. 자기가 시한부 위암이라고 뻥을 쳐. 속여요? 거짓말을 치고 돌아와요 집에. 거참. 아이고. 그래서 이 가족 영화의 공식답게 이 콩가루 막장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음. 벌어지게 따로 된다 이런 살다가.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인 로열은 어떻게든 이 가족을 다시 뭔가 20년 동안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정을 다시 나누고 뭔가 화해하고
해결해 나가고 싶어 해요. 이 시한부를 핑계로. 근데 이 와이프는 마음에 안 든 거죠. 자기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이 애슐린 이 와이프에게 들이대는 남자도 있어요. 다른 또 남자가 막 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로열이 그래서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탐탁지 않아? 이미. 이미 이게 별거만 하고 이미. 이혼은 아직 안 한 상태여서 이혼을 확실히 이혼을 하고 안 싶어 하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리치와 마고 사이는 부적절한 사랑의 감정이 있고 막 이런 네. 진짜 콩가루 민폐 막장의 상황에서 이 가족들이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사고도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뭔가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자 상처가 있잖아요. 체스의 경우는 안전 강박과 상실에 대한 경험들. 그래서 이 자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 트라우마를 자꾸 강요하는 상황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건가. 그다음에 이제 마고의 그 무료한 일상, 나이 든 남편과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비어버린 듯했던 그 삶의 어떤 것들을 되찾아 줄 것인가. 그리고 이 리치 테니스 선수, 이 사람은 테니스도 잃고 마고에 대해서 자기 마음은 막 너무 복잡하고 막 복잡한 그 감정 속에서 사고를 또 쳐요, 리치가. 그런 사고들 가운데서 어떻게 또 다시 회복이 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가족은 화해를 할 것인가. 회복이 되나요? 이게 왜냐면 출발부터 되게 많이 저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 마고가 입양아라고 했잖아요. 보통 네. 입양아에 대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부모는 대놓고 얘는 입양아니까 막 이러면서 차별하고 막내 아들만 이뻐하고 막 좀 다 그래요. 콩가루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또 화해를 하려고 하지? 그것도 이상했어요. 이제 정말 전형적인 민폐 아빠 있잖아요. 가족을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내가 잃어버린 가족의 그 정을 되찾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것도 이상해요. 전형적으로 들려요. 근데 이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럼에도 이 서로에 대한 애증과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면서도 하루가 이제 조금씩 굴러가면서 모났던 부분들이 깎여 나가고 어쨌든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떤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은 뭐가 되긴 되는구나. 어쨌든 서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이해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문제들이 많으면 뭔가 그거를 한 번에 폭발시킬 만한 계기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라는 그렇구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라는 생각에 자식들도 복잡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상 그러게. 사라진다고 하니까 애증의 감정들이 복잡해지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들켜요. 맨날 햄버거 병원에서 몰래 위암이라면서 햄버거 막 먹어요, 계속. 근데 그게 들키죠, 결국은. 일주일 만에 들키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복잡 미묘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족이 우당탕탕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막 흔한 한국 막상 드라마 같기도 한데 이 영화의 이제 매력은 사실은 가장 큰 건 형식적인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 앤더슨 감독 특유의 색감. 그래서 되게 예쁘니까. 동화적이고 연극적인 어떤 연출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비현실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연기도 특유의 그런 무표정하고 그렇지. 되게 기계적인 듯한 표현들이 오히려 더 짠하게 막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우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힙의 극치다. 힙하다. 힙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직 이 영화를 안 봤다. 보셔야 됩니다. 힙의 극치고 이게 그 당시에 정말 패션적으로도 되게 센세이션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막 체스가 입고 나오는 아디다스 저지, 그 다음에 기네스 펠트로의 그 스타일 있어요. 모피코트에 똑단발에 손가락 하나 없고 맨날 담배 피고 이런 패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리치 테니스 선수잖아요. 그 테니스 그 라코스테인가 하여튼 그 머리띠 테니스 같은. 복장 모티브로 한 패션들 이게 실제로 그래서 되게 패션 아이콘으로 많이 회자가 됐고 그 20년 전이라는 걸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개봉해도 힙한 영화예요. 그래서 와. 근데 이제 2002년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영화 이 미장센이나 이런 감각적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미나리와 같이 던지는 거죠. 가족이 그래서 뭐냐? 왜 필요하냐? 이런 경우 같은 뭐길래 저게 경우는 뭐냐. 로열 같은 사람은 20년 넘게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되돌아와서 가족에게서 뭔가를 찾겠다라는 게 사실 민폐로 보일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없어질지도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느꼈던 그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가족은 힘들 때 뭔가 함께 있어준다는 거 그리고 내가 천재성이 좌절되고 이런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정서적인 어쨌든 바닥 가장 내가 바닥이 됐을 때 최소한의 그 저지선 그쵸. 같은 것들을 그걸 지켜주는. 제공해주는 건 결국 가족이 함께 뭔가 있으면서 이루어가는 거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지지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서 이건 미나리와는 전혀 색깔이 다른 영화지만 그렇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너무 미성숙하고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어른 철이 안 든 어른이에요. 근데 그게 남의 가족을 볼 때는 이게 보이는데 우리 내일이 가족을 볼 되면. 때는 뭔가 우리 아빠는 이렇게 완벽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음.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모든 가족이 다 완전한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음.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누가 음. 완전하겠어요, 사실. 음. 다 결핍된 부분이 있고 있죠.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음. 그거를 이해하면서도 맞춰가는 거고. 그래. 그 직장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맞아요. 동료만 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 어딘가 다들 부족하니까 조금씩은 그거를 맞아요. 서로 채워가면서 음. 하는 거고 가족은 더더구나 직장은 음. 사실 극단적으로 가면은 퇴사라도 할 수 있지. 맞아요. 가족은 퇴사가 안 돼서 회사가 안 되죠. 회사가 안 되네요. 네. 가족은 탈퇴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강퇴도 안 되고. 입사는 절로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게 완전한 선도 없지만 기억해야 될 건 완전한 악도 사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작품 속의 완전한 빌런이 환상인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약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도 서로 부족함을 알고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가 가족의 어떤 놀라운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각적인 만족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영화여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짠내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막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저 이 난장판 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쾌감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냥 이해하지 마. 이건 우하다. 그리고 이제 웨스 앤더슨이다. 이러면서 그냥 우당탕 부다페스트 영화 그렇잖아요. 막 논리적인 전개가 있는 게 아닌데도 되게 그 감정선에 충실하면서도 독특한 연출들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책플릭스.